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 수업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죠, 그죠? 네. 한국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의식 구조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바로 의식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의 의식 구조라고 하면 왜 여러분 다 알지만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맞아요? 네. 그죠? 한국 사람들도 물론 여러분들하고 같은 아시아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을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런데 한국 사람은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도 외국인들을 봤을 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곳은 한국이고, 그죠? 여러분도 한국에 유학 오기 전까지 베트남에서 살았죠, 그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많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 여러분 사고방식이란 말 들어봤어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방식은 방법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여러분이 볼 때랑 마찬가지도 지금은 외국인이 보는 한국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도 모두 다 문화는 같지만 한국 사람이 모두 다 똑같진 않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행동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을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한국 사람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볼 텐데 잠깐 여기 요 그림 보세요. 요거 잠깐 이 그림 그럼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응? 라면 먹는 것 같아요? 네. 아는? 네. 이거 똑같아 생각해요. 라면 먹는 것 같아? 네. 저기는 융 씨는 어때요? 융 씨도 똑같아? 라면 먹는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다 왜 이 사진을 넣었을까? 좀 크게 볼까요? 자, 크게 보면 똑같은 사진 크게. 자,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이 본 거와 똑같이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면 이렇게 먹어? 라면 이렇게 먹어요? 안 먹죠? 네. 왜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갖고 왔을까? 여러분이 느낄 때 한국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으길래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갖고 왔을까요? 라면을 먹는데 지금 어떻게 먹어? 빨리 먹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나 대부분 달라. 대부분 달라? 그래서 선생님 이 사진이랑 우리 이렇게 보여. 대부분 달라서 이거 보여줬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약간 지금 흐엉 씨가 얘기한 게 한국인의 의식 구조 중 여러분이 아마 외국인들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의식 구조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빨리빨리 의식. 한국 사람들 여러분 빨리빨리란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아르바이트 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 할 때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그죠? 사람 누가 식당에서도 사장님 빨리 좀 주세요 그죠? 자, 이 빨리빨리라는 의식이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지? 자, 이 라면도 보세요. 이 라면 컵라면 원래 어떻게 먹어?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기다린 다음에 그죠?
라면이 다 익은 다음에 먹어야 되죠? 자, 이 사람 어때요, 지금? 물을 넣자마자 바로. 그죠? 얼마나 급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의식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한국어 수업 공부하면서 빨리빨리란 말 되게 많이 들었을걸요? 여러분 5급 때랑 4급 때 보면 선생님들이 자, 여러분 쓰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쓰세요란 말 하죠. 그죠? 네, 그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빨리라는 말이 선생님들이 쓰는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해서. 네. 근데 그 빨리라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진짜 빨리 써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빨리 쓰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쁘니까 빨리 쓰세요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의식, 머릿속에는 이 빨리빨리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일을 할 때 빨리 끝내버리려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생이에요? 용씨 언제 태어났어? 언제 태어났어요? 90? 98년? 95년? 2001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들어봤어요 혹시? 한국의 다리가 무너졌다. 다리. 그 한강에 있는 다리 있죠? 그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도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는 거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은 뭐야? 일을 빨리 끝내요. 그래서 빨리빨리는 결과, 어떠한 일이 끝나고 나서 이걸 다 했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빨리빨리에서 단점은 뭐냐면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어도 빨리 만들다 보니까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도 아 괜찮아 빨리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전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거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의식 볼까요? 자, 이게 한국의 예전에 2002년에 그죠? 안 씨가 2살 때, 1살 때야? 1살 때 2002년에 한국에서 일본하고 동시에 월드컵이라는 걸 했죠. 축구. 네. 이때 한국이 축구를 좀 잘해서 좀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거리로 나와서 응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한국에 응원하는 붉은 악마라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그 응원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붉은 악마라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했던 것이 2002년이고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최근에 2016년 17년 이때 대통령 알죠? 이때 여러분 한국에 있었나? 베트남에 있었어요? 대통령이 바뀔 때 한국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여자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국민들이 다 같이 여러분 그 광화문 경복궁 앞에 그 큰 도로 있죠? 거기에 모두 모여서 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해서 바뀌었던 사건. 그러니까 모두 다 집단이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두 번째 의식이 뭐냐면 단체,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다 같이. 근데 이 다 같이의 힘이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의 공동체 의식이 단체. 근데 이 아까 빨리빨리도 그렇고 공동체 의식도 그렇고
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빨리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모르겠지만 1950년에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1950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과 북한 전쟁했어요. 싸웠어요. 맞아요? 네.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도 많이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1960년에 한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빨리빨리 만들어야겠다.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때 1960년에 젊은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그죠? 그죠? 아니 뭐 선생님의 아버지 정도? 자, 그런 분들이 1960년에 한국에서 열심히 건물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빨리빨리. 그러면 그때 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예요? 빨리빨리라는 게 있겠지. 그러면 그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선생님의 아버지 같은. 그럼 선생님의 아버지가 결혼을 했으면 선생님한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빨리 밥 먹어. 빨리 공부해. 빨리 학교 가야지. 그죠? 그럼 선생님도 뭐야? 계속 듣고 큰 거는 빨리빨리예요. 그럼 선생님도 결혼해서 선생님 아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해. 빨리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의식이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이 뭐냐면 한국은 옛날부터 여러분 농경사회라고 해요. 농경사회가 농사를 짓는 거였잖아. 쌀 만들고, 그죠? 네. 농경사회였어요. 근데 농경사회는 여러분 이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한 곳에 정착. 이곳에서 집을 만들고 이곳에서 일을 하면 여기에서만 살아.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이동하는 정착이 아닌 이동하는 곳은 여기 살다가 뭐 여기에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곳 가고. 근데 한국은 보통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 앞에 땅이 있고 그 땅에서 일을 해서 일을 한 것으로 돈을 벌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 이웃이라는 게 생겨요. 옆집. 그죠? 그리고 또 옆집. 그러면서 우리 집이 힘들 때 옆집에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 마을이라는 게 생기면서 한 사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한 사람이 아닌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조금으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커지고 또 커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의식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한국인의 의식과 관련해서 뉴 씨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요? 식당에서? 네. 호영 씨는? 네. 먹을 수 있어? 안 씨는? 저도 먹어요. 혼자 밥 먹을 수 있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 혼밥, 혼술 들어봤죠? 혼자 밥 먹는다, 혼자 술 먹는다 이런 말들이 생겨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겠지만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 안 씨가 아주 애기였을 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선생님도 지금은 선생님 바쁘기 때문에 혼자 먹지만 선생님도 옛날에는 혼자 밥을 식당에서 못 먹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는 밥을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친구 없나? 이런 생각할까 봐 그냥 식당에 가서 혼자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왠지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런 것도 한국인의 의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약간 개인주의 의식이라고. 개인주의는 자, 여기가 보면은 보통 회사에서 회식을 하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회식이 뭐예요?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다음에도 열심히 일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 회식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둘이, 이 사람은 혼자 술 먹고 있고, 이 사람 자고 있고, 여기 전화하고 있고, 그죠? 여기 둘이 이야기하고, 여기 셀카 찍고 있고, 다 각자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바로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약간의 개인주의 의식도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개인주의 의식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더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회사 사람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아저씨 술 한잔 해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요즘에 큰일 나요. 왜냐면 아저씨가 술을 못 먹는데 선생님이 아이 왜 그래 술 한잔 해. 이렇게 하면 요즘에 큰일 나요. 아저씨가 나중에 인터넷에다가 아 우리 회사 누구가 나 술도 못 먹는데 어제 회식한 술 먹으라고 막 얘기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도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약간 변형이 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식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개인주의. 다음에 요거는 그림 보면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무슨 회사인 것 같죠? 그죠?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높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높은 사람 같아요? 티구안하고 대리. 그죠? 이 사람이 높은 사람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커피 한잔 할까? 이게 광고거든요. 한국 광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인데 이 광고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 남자가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인데 이 남자는 점심을 먹고 같은 동료들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 뭐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마셔야 돼요. 왜? 나는 아까 분명히 친구들, 동료들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다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커피 한잔 할까? 그러면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겠지. 그런 거에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뭐냐면 바로 서열의식이 있어요. 서열의식. 서열의식이 뭐냐면 이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낮은 사람이 있으면 높은 사람이 있는 게 바로 서열이에요. 서열. 그러니까 회사도 보면 신입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 그죠? 그다음에 뭐 과장, 부장, 뭐 점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것들이 서열인데 이 서열의식도 여러분 뭐냐면 옛날 한국 조선시대란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한국의 역사로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은 한국이지만 이 한국이 예전에 이름은 조선. 그 뒤는 뭐 고구려, 백제 뭐 이런 식으로 쭉 갔었어요. 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없어요. 지금은 계급이라는 게 없는데 예전 조선 시대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계급이 서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 이 계급은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 부자들과 그리고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옛날 한국을 드라마로 만든 거 많이 있죠? 어떤 거 봤어요, 드라마? 요즘 드라마 말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인데도 옛날 뭐 백일의 난군님 같은 거 안 봤나? 해를 품은 달. 안 봤네.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들 중에 보면 과거에 한복 입고 나오는 드라마들 있죠?
한복 입고 나오면 거기 보면 왕도 있고 그죠? 네. 왕도 있고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양반이라고 했어요. 양반. 예. 양반들은 보통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높은 사람 양반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이러한 계급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한국 양반, 평민, 천민 있어요? 없죠? 지금은 계급이 없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고 윗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윗사람. 이런 게 바로 서열의식이에요. 바로 보여주는 서열의식이죠. 예. 신입사원이 여기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자신보다 높은 상사들이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서열의식이 있다. 나는 서열의식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 보면은 베트남에 있는지 몰라요. 베트남에서 여러분 일 해봤어요? 일 해봤어? 후왕? 베트남은 어때요? 베트남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 퇴근 시간이 있죠? 퇴근 시간이 딱 되면 다 퇴근해? 만약에 내가 흐엉 씨가 오늘 일을 다 끝냈어. 그러면 퇴근 시간이면 그냥 퇴근해요? 그래? 나보다 윗사람이 퇴근 안 해도? 한국에서 다른 일 해? 그러니까 만약에 뭘 물어보고 싶냐면 한국 사람들은 내 일이 다 끝났어요. 보통 한국이 5시 30분에서 6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나는 내 일이 끝났어. 나는 시계를 보니까 5시 30분이 아직 안 됐어. 그럼 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아, 오늘 퇴근하고 뭐 먹을까?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서 뭐 먹을까? 아니면 뭐 퇴근하고 빨리 가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봐야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 만나야지. 남자친구 만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퇴근 시간이 땡 됐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직 퇴근을 안 해.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집에 안 가니까. 그죠? 그런 게 바로 서열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안 가지? 아, 빨리 가야 나도 가는데. 그럼 또 괜히 일도 없는데 일하는 척 해요. 그죠? 네. 그런 게 바로 서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하는 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지금 또 회사는 이거 옛날이고 지금 회사는 많이 바뀌어서 서열의식 같은 게 거의 없죠. 지금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딱 끝나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면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심했다. 서열의식. 예. 다음에 이거 뭐예요? 많이 봤죠? 그지, 면접 상황이에요. 면접.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면접을 하는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 그죠? 요거를 선생님이 왜 갖고 왔을까? 이거는 아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면접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요. 뭘 해? 면접을 하는데 자, 먼저 보여줄게요. 학연, 지연, 혈연이 있어요. 자, 학연은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 지연은 같은 지역. 혈연은 가족이나 친척.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을 면접을 하고 있어요. 자, 안 씨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흐엉 씨가 고려대학교 나왔어. 그리고 뇽 씨가 다른 서강대, 연세대학교 나왔어.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에서 아주 그죠? 유명한 학교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면접을 하는데 회사예요, 회사. 선생님이 정말 높은 사람이야, 회사에서. 근데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씨 서울대, 허웅씨 고려대, 연세대 있어요. 선생님이 누구를 많이 이뻐할까요? 그죠? 그게 학연이에요. 같은 학교 졸업한.
베트남에 있어 없어? 모르겠어? 없어요? 모르는 거 아니야? 있을 텐데. 아마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게 되게 너무 심해서 요즘은 또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정말 심했어요. 예. 옛날에는 똑같이 졸업을 하고 나도 자격증도 많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능력,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런 게 되게 많았어. 학연. 그다음 지연, 같은 지역 출신. 자,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여기가 다 다른 학교예요. 뭐 성균관대, 뭐 서강대, 이화여대. 그럼 학연은 없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물어보죠. 어디 살아요? 뭐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어디 얘기했어. 나랑 같은 곳 사네? 이런 것도 지연이에요. 그 다음에 혈연은 뭐야? 가족이나 친척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접 받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친척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야? 전화를 해요. 저기 이번에 작은아버지 이번에 저희 아들이 그 회사에 면접 봐요. 그럼 그래? 알았어. 혈연.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그죠? 이게 혈연이에요, 혈연.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뭔가 가족 중심의 이런 거를 혈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학연, 지연, 혈연의 의식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죠?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약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국에서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 요즘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력서라든지 면접을 볼 때 면접 보기 전에 여러분 이력서 내죠? 지원서 같은 거? 지원서 있잖아요. 그 학교에 내가 지원한다. 아니면 그 회사에 지원한다. 이름 쓰고 뭐 언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고 그리고 어디서 경력 어디서 일을 해봤고 이런 걸 쓰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지원서 또는 이력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옛날에는 사진도 붙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도 쓰고 주소도 썼는데 요즘에 이러한 것들을 없애려고 영어에 블라인드라고 해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하고 이름하고 주소를 가려요. 누군지 몰라.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블라인드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이러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블라인드로 하면 당연히 어디 학교 나는지 알아 몰라. 집이 어딘지 몰라. 그죠? 그리고 이름도 모르니까 혈연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만 딱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얼마나 잘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것인지,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걸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을 좀 막기 위한, 그런 것들. 드라마에서 봐도 많이 나오잖아. 나도 저기 좋은 대학교 가야 좋은 데 취직하는데, 그죠? 아니면 부잣집은 뭐라고 얘기해? 아유, 걱정하지 마. 그죠? 부잣집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전화해 줄게. 전화해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좀 저기 회사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의식구조 중에 학연, 지연, 혈연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진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 회식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 이거 뭐라 했어요? 개인주의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좀 이분이 가장 높은 분 같은데, 그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시계 보고 있고, 그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 언제 끝나지? 그죠? 이 사람은 또 했던 말 또 하네.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이거 뭐야? 집단주의, 그죠? 월드컵이 월드컵.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여러분 시청 알아? 서울시청, 종로. 종로에 가면 서울시청 있잖아요. 그 서울시청 앞에 겨울에 스케이트장 모르는구나. 겨울이 되면 시청 앞에 여기 이 큰 데가 스케이트장으로 바뀌어요. 스케이트 알죠? 네, 스케이트를 사람들에게 싸게 빌려주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 공간이 아주 넓어요. 그 공간에 2002년에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 다 모인 거야. 정말 많았죠. 이게 이제 2002년의 모습, 집단, 공동체, 단체주의 이걸 볼 수 있는 이러한 의식 구조들이 있습니다. 저기 융 씨는 한국 사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은 어떤 것 같아? 그 한국 사람은 이야기 잘 안 들어요. 아, 한국 사람은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네. 어. 그리고 생활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까 나왔던 빨리빨리. 허영 씨는 네. 한국 사람 어떤 것 같아? 한국 사람 친절하고 응? 친절하고 친절하고 예, 있으면 말리 예의도 있고 빨리빨리 한다. 아인 씨는 공동체 의미하고 빨리 공동체 의식 강하고 빨리빨리 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무슨 건지 몰랐는데 수업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 들죠?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그죠?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보통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빨리빨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수업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의식,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거를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위 사진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제 선생님을 통해 여러분 질문했죠. 여러분이 한국 생활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질문도 해봤고. 자,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의식 구조와 관련되고 약간 문화적인 부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니까 한 2번 정도 듣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2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 대화 이야기 1. 민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남편하고 말다툼을 좀 했더니 자꾸 신경을 쓰여서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던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다는데 왜 로버트 씨는 자꾸 웃으세요? 그게요, 우리라는 말이요. 혼자 살면서도 우리 집이라고 하질 않나, 일부 다처제도 아니면서 우리 남편이라고 하질 않나. 알고는 있어도 막상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거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려요? 네, 영어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라고 하면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남편을 공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뭉쳐 다니나 봐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응원할 때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죠? 뭐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배타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끔 소외감을 느낀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로버트 씨가 그랬어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대충 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2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 대화와 이야기 1. 민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우리 남편하고 말다툼을 좀 했더니 자꾸 신경을 쓰여서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던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다는데 왜 로버트 씨는 자꾸 웃으세요? 그게요, 우리라는 말이요. 혼자 살면서도 우리 집이라고 하질 않나, 일부 다처제도 아니면서 우리 남편이라고 하질 않나. 알고는 있어도 막상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아, 그거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려요? 네, 영어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라고 하면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남편을 공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서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의식이요?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뭉쳐 다니나 봐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 응원할 때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죠? 뭐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배타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끔 소외감을 느낀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로버트 씨가 그랬어요. 자, 잘 들어봤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문화를 나타내는 단어 뭐가 있어요? 우리 그죠? 우리라는 말. 잘 들었네. 단어 다 들었죠? 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걸 들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여기 로버트 씨는 당연히 외국 사람이겠죠. 민서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외국 학생들이죠? 네. 자, 우리라는 말 들었을 때 이상했어? 안 이상했어? 처음에 이상했어. 처음엔 이상했어요. 베트남도 그럼 우리라는 말이 따로 있고 나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네. 같이 쓰는 건 아니고? 까지 안 써요. 같이 안 써? 베트남 말에서는? 근데 한국은 나라는 말도 있고, 그죠? 내라는 말도 있고, 우리라는 말도 있는데 같이 쓰지. 그죠? 예. 여기서도 선생님이 여러분 할 때 우리 학생, 예. 우리 학생, 우리 흐엉 씨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 그죠? 우리 반 학생 이런 뜻인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우리?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다른 뜻인데 왜 우리 남편이라고 할까?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이 좀 길죠? 길으니까 한 사람이 다 읽는 것보다
나눠서 선생님이 시켜볼 텐데 먼저 니웅 씨가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알겠어요? 니웅 씨 한번 읽어보세요. 민서 씨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었어요? 언군 편성정 왜 그래요? 오늘은 아침부터 우리 남편하고 만나서 통화를 좀 했더니 자꾸 신청이 쓰여서요. 부부 잠을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을 칼로물 배기라고 한다는데 뭔 그런 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렇대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았다는데 왜 그렇게 신은 자꾸 없으세요? 그게요. 우리라는 말이요. 라는 말이요. 혼자 살면서도 우리 집이라고 하진 않아. 인품 다 저체도 아니면서 우리 남편 아니라고 하진 않아요. 안고는 있어도 막상 들으면 자꾸 있음이 나와요. 네, 다음에 허영 씨. 그래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요? 네, 영어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말은 하지 우리라고 안 하거든요. 우리라고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인데 남편은 공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한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서 그건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마지막 안 씨.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뭉쳐 다니나 봐요. 밥 먹은데도 그렇게 걸어 다닌데도 그렇고. 응원한데도 맞죠?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그렇죠.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배타주의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식도 있어요. 준직이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 안에 포용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가끔 소외감은 느낀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로버트 씨가. 로버스트가 그랬어요. 네, 자 처음부터 볼게요. 어렵죠? 그죠? 예. 6급이잖아. 그죠? 6급이니까 어렵죠? 자, 민서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자, 로버트 씨가 민서 씨를 얼굴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자, 우리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거, 자, 잠시만요. 네. 자, 우리 얼굴 표정이라고 했을 때 요거 좀 어려운 단어로 두 글자 배웠죠? 뭐라고 그래 이게? 두 글자 얼굴 표정. 보통 우리 아마 4급에서 배웠을 텐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보여. 뭐 아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걱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무슨 일 있어요? 안 좋아 보여요. 그때 두 글자 뭐라고 얘기해요? 단어. 안색이라고 합니다.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안색은 얼굴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니까 뭐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안색이 왜 그래요? 아니면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이런 거. 오늘 아침부터 우리 남편하고 말다툼을 좀 했더니 말다툼 알죠? 말로 싸우는 거야. 예. 보통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많이 싸우겠지? 물론 둘이 결혼해서 사랑도 하지만 싸우기도 많이 하겠죠. 남편과 말다툼을 좀 했더니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자꾸 신경이 쓰인다 뭐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예. 이제 말다툼하고 알았어 나 출근할게 나왔는데 출근해서도 아까 왜 싸웠지? 내가 좀 참았으면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예.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싸움 알죠? 네. 자, 칼 알지? 네. 칼 알지? 물 알지? 네. 배다란 말이 뭐야? 칼로 물 벨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는데 칼로 이렇게 물을 잘라요. 물이 이렇게 돼? 안 되지. 칼로 물을 이렇게 자르면 자를 때는 잠깐 벌었다가 다시 금방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거는 두 사람이 아무리 싸워도 금방 화해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을 해도 금방 다시 합쳐진다, 화해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지금 싸울 때는 서로 믿고 하지만 다시 금방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던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 말다툼 했으면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전화하고 할 텐데 뭘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게요.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다는데 당연히 싸우는데 기분 좋겠어? 안 좋죠. 근데 왜 로버트 씨는 자꾸 웃으세요? 봐봐,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계속 웃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리고 이거 보면 민서 씨도 로버트 씨에 대한 거에 대한 문화가 이상한 거야. 서로. 로버트 씨도 왜 그러지? 민서 씨도 로버트한테 왜 웃지? 이런 거예요. 자, 그게요, 우리라는 말이요. 우리라는 말. 그죠? 우리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라는 말. 혼자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우리 집. 여기 우리 집이야. 좋지? 보통 베트남이나 영어는 뭐라고 얘기해? 내 집. 그죠? 내 집이야. 근데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가는데 니네 집 어디야?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이거랑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근데 내 집이야 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아. 근데 뭔가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색해. 왜? 보통 뭐라고 얘기해? 우리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일부 다처제도 아니면서 일부 다처제는 알아요? 일부 다처제. 이게 부가 남자예요. 처는 여자야. 제는 법. 일부 다처제는 한 명의 남편의 여러 명의 부인. 이 일부 다처제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직 일부 다처제인 나라가 있어요. 찾아보면. 한 명의 남편의 여러 명의 아내. 알겠어요? 근데 한국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죠. 한 명의 남편의 한 명의 아내. 그죠? 자, 로버트 씨가 남편이 한 명이고 부인이 여러 명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 남편이라고 하질 않나. 한국 사람들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남편. 너희 남편 무슨 일 해? 우리 남편 회사 다녀. 우리 남편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화할 때, 그죠? 예. 알고는 있어도 직접 들으면, 막상 들으면 직접 머릿속에 알아요. 로버트 씨도 우리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나이, 내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계속 웃음이 난다는 거지. 예.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란 말을 이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죠? 예. 이러한 것들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단어 있어요? 있어? 호영 씨? 없죠. 선생님 너무 설명을 잘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잠깐 했다가 우리 10분 쉬었다가 또 여기 다음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네. 자, 10분 쉬세요, 여러분.